오늘은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과 삶의 지혜를 담은 찰리 먼거 바이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거는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워렌 버핏의 오랜 파트너로 그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먼거의 유산 중 하나인 격자 모형 틀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격자 모형 틀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입니다. 먼거는 우리가 직면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판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거는 인간의 인지적 편향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편향이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거는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즉,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고 기업 분석 방법과 가치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여러분이 더 나은 투자 성과를 거두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먼거는 평생 학습과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지적 한계를 인식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여러분이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찰리 먼거 투자 바이블 핵심 내용들에 대하여 상세히 꼼꼼하게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과 조언. 1. 투자 철학의 핵심. 찰리 먼거는 현대 투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워런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며 그의 투자 철학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거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가 아니라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은 몇 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가 집중 투자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먼거는 가치 투자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가격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 많은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려 하지만 먼거는 과도한 분산을 정신 나간 짓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확실한 기회가 올 때 크게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가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확신이 있는 기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먼거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집중 투자를 권장합니다. 3. 가치 투자 원칙. 찰리 먼거는 가치 있는 기업의 공정한 가격에 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식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업의 재무제표, 경영진의 역량, 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4. 장기적인 투자 관점. 먼거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은 기업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사업 분석 방법. 찰리 먼거는 자본 지출이 적고 가격 결정력이 있는 사업을 선호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기업을 분석하길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찰리 먼거의 조언. 찰리 먼거는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알고 인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째, 가치와 가격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지식은 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학습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7. 핵심 요약 정리.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가치 있는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내를 바탕으로 한 철학입니다. 그의 조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멍거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을 넘어서 더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그의 통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며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2. 찰리 멍거의 투자 접근법. 첫 번째로 찰리 멍거는 투자하기 전에 자신의 투자 대상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주식 선택의 첫 단계로 잘하는 주식만을 선택하며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이는 멍거가 강조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잘 아는 것에 집중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찰리 멍거의 투자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프로세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는 투자 대상을 3개의 서랍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서랍은 잘 아는 것, 두 번째 서랍은 모르는 것, 세 번째 서랍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류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자할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평가도 그의 투자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멍거는 경영진의 태도와 자본 배분 능력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주주의식과 현금 사용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찰리 멍거는 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할 때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경쟁사의 등장에 따른 해자의 유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경쟁 우위를 지속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그가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멍거는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으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중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치평가를 통해 적절한 가격에 투자할 가능성을 따집니다. 비싸면 투자를 하지 않고 적당하거나 저렴한 가격이라면 투자를 고려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 중 하나로 가치 투자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찰리 멍거의 성공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준비성, 인내심, 절제력, 객관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임해야 하며 시장의 변화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절제력을 통해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찰리 멍거의 투자 접근법은 단순히 주식 투자에 그치지 않고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의 방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찰리 멍거의 투자 원칙과 접근 방식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며 실질적인 투자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챕터 3. 규모의 경제와 정보의 이익. 규모의 경제는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이 생산 규모를 확대하면서 고정 비용을 분산시키고 대량 구매를 통해 원자재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여러 지점을 운영할 경우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함으로써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익률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보의 이익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소비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유명한 브랜드나 제품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더욱더 이들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찰리 멍거의 투자 스타일은 집중 투자로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와 정보의 이익을 잘 활용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멍거는 투자 시 규모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확립된 시장 점유율과 자본을 바탕으로 규모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대개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멍거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요소들을 신중하게 평가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다시 살펴보면 한 프랜차이즈가 성장함에 따라 각 지점에서 동일한 원칙과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각 지점은 고객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량 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이는 곧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대기업과 소기업의 경쟁 사례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규모의 이익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반면 소기업은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이러한 이점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큰 잡지사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작은 전문 잡지사는 제한된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경쟁해야 하므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이익은 소비자의 행동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보가 풍부할수록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 소비자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나 제품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결국 유명한 제품이 시장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규모의 경제와 정보의 이익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면 이는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 대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보의 이익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투자자들이 대기업에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고객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의 제공은 모두 서로 연결된 요소입니다. 찰리 먼거가 강조하는 투자 원칙 역시 이러한 경제적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와 정보의 이익은 현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가지 개념은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챕터 4. 사회적 증거와 심리적 편향. 사회적 증거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의견을 보고 자신도 동일하게 행동하게 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향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행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이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벽을 보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증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카페에서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고 다른 카페는 한두 명만 있는 경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기 있는 카페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므로 그 카페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는 우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적 편향은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합리적인 것보다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편향이 있지만 오늘은 찰리 먼거의 이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거는 투자에서 이러한 심리적 경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그의 투자 스타일은 집중 투자로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와 통계에 기반한 판단이 아닌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상과 처벌 편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처벌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복사기 판매에서 구형 제품이 종종 더 많이 팔리는 이유는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때문입니다. 영업사원들은 더 많이 팔수록 보상을 받으므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을 추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대조 편향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비싼 방을 먼저 보여준 후 저렴한 방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저렴한 방을 상대적으로 더 좋게 평가하게 됩니다. 대조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사람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증거와 심리적 편향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의 의견과 행동을 따라가며 그 과정에서 편향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심리적 경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투자와 같은 분야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나 다양한 결정들을 내릴 때 심리적 편향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사회적 증거가 우리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찰리 먼거의 심리학적 접근은 단순한 투자 이론을 넘어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챕터 5. 심리적 편향과 행동 양식. 심리적 편향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인지적 오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편향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와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는 이러한 편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찰리 먼거는 이러한 심리적 편향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투자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주요 심리적 편향 중 첫 번째는 손실 회피 경향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0달러를 잃었을 때의 상실감은 10달러를 벌었을 때의 행복감보다 2배 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기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증거 편향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특정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거 생존에 유리했던 방식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유 존중 경향입니다. 사람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양보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 제품은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제품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일상적인 요청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권위 복종 경향입니다. 이는 권위 있는 인물에 의해 비이성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되는 현상입니다. 밀그램 실험을 통해 이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사람들은 권위자의 지시에 따라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편향은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감정이나 편향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편향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편향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심리적 편향은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을 통해 이러한 편향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적 요소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챕터 6. 지름길 편향과 그 극복 방법. 1. 찰리 먼거의 지름길 편향 이론. 인간은 종종 지름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름길 편향은 생각보다 깊고 넓은 주제입니다. 찰리 먼거는 이러한 편향이 인간의 뇌가 진화하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에너지를 덜 소모하고 더 빠르게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지름길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주식 투자와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찰리 먼거는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깊이 있는 사고와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먼거는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도전하고 끊임없이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투자 결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지름길 편향의 원인. 지름길 편향의 원인은 인간의 본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의 뇌는 불일치 회피라는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불편한 사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자신이 신뢰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주식 투자에서의 지름길 편향.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 편향에 빠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때 많은 투자자들은 그 주식이 반드시 반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이 과거에 경험한 것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거는 이러한 경향이 결국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식 투자 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4. 지름길 편향 극복 방법. 지름길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의심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오판의 심리학과 의사결정. 오판의 심리학은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여러가지 오류와 편향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무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를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반대되는 정보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멍건은 이러한 원칙을 통해 투자자들은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름길 편향은 우리의 생각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를 인식하고 극복하는 과정은 투자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멍거의 지혜를 바탕으로 지름길 편향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챕터 7. 평생 학습과 겸손의 중요성. 1. 찰리 멍거의 독서 철학. 찰리 멍거는 매일 잠들기 전에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 하루하루 조금씩 더 현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독서 스타일은 단순히 한 가지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폭넓은 지식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멍거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더욱 통찰력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멍거는 독서가 단지 정보를 얻는 수단이 아닌 자신의 사고를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에게 독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는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겸손의 중요성. 겸손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멍거는 성공을 위해서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위대한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격렬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멍거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려는 자세가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겸손한 태도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는 결국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3. 성공과 만족 지연 능력. 찰리 멍거는 성공적인 투자자이자 기업가로서 만족 지연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투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은 단기적인 유혹을 참아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멍거는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만족 지연 능력을 꼽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투자와 겸손의 연결. 투자 분야에서 겸손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찰리 멍거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그 안에서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진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투자는 위험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투자에서 겸손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겸손한 태도는 다른 투자자들의 의견과 조언을 귀 기울이게 하며 이는 결국 더 나은 투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 다양한 사례와 교훈. 찰리 멍거의 철학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한 투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독서를 통한 평생학습, 겸손한 태도,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설정은 성공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멍거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찰리 멍거의 평생학습과 겸손의 중요성은 단순히 투자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서와 겸손을 통해 더 나은 개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의 지속적인 학습과 원칙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투자 전략, 기업 가치 평가, 그리고 경영자 선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인사이트를 듬뿍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할 원칙입니다.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정을 쫓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반에 걸쳐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위한 큰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이에 오늘은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원칙을 통해 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길잡이가 될 소중한 핵심 전략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투자의 원칙과 실수에 대한 통찰.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할 때 그 종목이 안전한지 철저히 검토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핏은 자신의 투자의 80%가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실제 가치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자에는 느긋한 마음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질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적인 성과에 필수적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다가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버핏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기업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내리지만 그 기업의 실제 가치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가격에 휘둘리지 말고 그 기업이 생성하는 현금 흐름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올바른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버핏은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보통 경쟁력이 강하고 미래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투자에는 실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실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수수방관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수할 기회를 놓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손실을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대규모로 매수해야 할 때 소량만 매수하는 실수입니다. 이는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투자란 결국 자신을 브랜딩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과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서 느긋한 마음과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임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2.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에 대한 고찰. 투자에 있어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집중 투자는 소수의 우량 기업의 자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며 반면 분산 투자는 여러 종목의 자산을 나누어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투자자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집중 투자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방어일 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핏은 몇몇 우량 기업에 끈질기게 투자하는 방식을 추천하며 자신이 확신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순자산의 75%까지 투자해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 종목의 순자산의 50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집중 투자의 장점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중 투자로 인해 투자자의 감정이 덜 흔들리게 되어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특정 종목의 부진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 투자에는 높은 리스크가 따릅니다. 반면 분산 투자는 여러 종목의 자산을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산업과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특정 종목의 부진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산 투자의 단점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종목에 투자하다 보면 특정 종목의 높은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산 투자는 투자자가 각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초보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지만 경험이 많은 투자자는 집중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서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가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는 느긋한 마음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성과에 필수적입니다. 투자 기회는 흔치 않으며 언론이나 친구들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확신하는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 각각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3. 거시경제와 투자 원칙. 투자 세계에서 거시경제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경제지표나 시장의 주요 뉴스에 신경을 쓰며 투자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러한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두려움이 투자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지난 53년 동안 기업 인수나 주식 매수 시 이러한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즉,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재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항상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낮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버핏은 투자에는 느긋한 마음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질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적인 성과에 필수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재 가치에 집중하는 것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는 그 기업이 실제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제표, 경영진의 능력, 시장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재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버핏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고 그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낮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또한 시장 공황 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투자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버핏은 유동성을 확보하여 저렴한 가격에 우량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이는 멍청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장이 회복될 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은 버핏의 투자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프 베조스와 아마존의 사례는 이러한 투자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존의 성공 가능성을 과소평가했으며 그의 실행력을 지원하는 능력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존의 성공은 예상을 초과했으며 5년 전에는 이러한 성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언급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필요한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항상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을 통해 우리는 거시경제와 투자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투자에 임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 세계는 언제나 변동성이 크지만 버핏의 원칙을 따르며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4. 투자 원칙과 기회를 평가하는 방법. 첫째로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그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앞으로 100년간의 예상 현금 흐름을 고려합니다.
이처럼 미래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현재 가치를 계산함으로써 버핏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을 선별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로, 버핏은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합니다. 그는 투자에는 느긋한 마음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질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적인 성과에 필수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버핏은 비생산적 자산, 즉 가상화폐와 같은 자산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산들이 일시적인 재미는 줄 수 있지만 결국 그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투자의 본질이 아닌 단순히 가격의 변동에 의존하는 투자 방식이기에 투자자들이 이러한 자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짚고 넘어갑니다. 더불어 이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버핏은 자신이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투자자는 복잡한 기업 구조나 산업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영자의 중요성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버핏은 장기적인 실적이 우수한 경영자를 선호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 기록을 분석하여 그들의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기업을 선택할 때 경영자의 역량과 비전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 필요한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할 때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확립하고 이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기업 경영자의 자질과 투자 전략. 기업 경영자의 자질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기업의 성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워렌 버핏은 이러한 경영자와 투자 전략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핏의 경험과 철학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훌륭한 기업 경영자에게는 무엇보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버핏은 기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경영자를 선호하는데 이는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정은 경영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자의 열정은 기업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사업 성장에는 복리의 힘이 작용합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단기간의 성장은 비현실적입니다. 버핏은 투자를 할 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미래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자는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이는 성공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유리합니다. 버핏 본인도 자신의 투자 스타일과 능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투자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주식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소유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핏은 또한 사람에게 먼저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경영자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능력이 기업의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경영자의 존재는 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힘은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버핏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와 이자가 붙어 자산이 증가하는 복리의 개념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웁니다. 그는 적은 돈을 벌고 빨리 치우는 투자 방식보다는 오랫동안 보유하는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에 있어 시간의 가치와 느긋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투자에는 느긋한 마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긴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버핏은 이러한 철학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금융적 이득을 넘어서 인내와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자와 투자자는 모두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과 기업 경영에 대한 접근은 단순한 재무적 이익을 넘어서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앞으로의 투자와 경영 전략 수립에 있어 이러한 인사이트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챕터 6. 인생의 방향성과 선택에 대한 통찰. 워렌 버핏처럼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통해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명언과 투자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워렌 버핏은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십시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결정에 적용됩니다. 배우자 선택, 직업, 취미 등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단순히 눈앞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이는 워렌 버핏이 투자에서 강조한 점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투자에는 느긋한 마음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질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적인 성과에 필수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교육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워렌 버핏은 어린 시절부터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그를 오늘날의 성공적인 투자자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고 시도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하는 자세가 그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서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의 인생 철학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맞는 선택을 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